간혹 저에게 제가 백신 전문가라고 당신은 어떤 백신을 맞을 거냐라고 제 순서가 돌아오면 맞겠다. 그런데 어머님에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게 할 거냐.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안전한 유통 보관을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을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시행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예방접종센터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예방접종 시 발생 가능한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예방접종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8일부터는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눈높이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질병의 백신 개발 기간보다 훨씬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백신이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접종하는 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저는 이 기간의 차이가 다른 오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아주 많은 연구비 그리고 행정적인 검토 준비가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많이 단축했었다. 그런데 이건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효과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보면 접종하는 것이 득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득실을 따졌을 때 훨씬 더 득이 더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위험성 또 백신이 점차 확보해가고 있는 정보와 자료 이걸 바탕으로 저는 접종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돌연변이 코로나에도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국내 도입 예정인 모든 백신들은 초기에 확인된 우한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한 변이를 거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발 변이는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백신으로 충분한 방어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받으시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변이주에 대해서는 백신에 의해서 유도된 중화항체 방어 능력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백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중증도로 가는 것을, 즉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국내에 도입될 모든 백신들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막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백신을 맞고 그 백신 때문에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나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다루어서 만드는 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은 그 안에 살아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담고 있지 않죠.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면역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설계도를 갖고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백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모두
충분한 면역 반응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면역 반응이 생기지 못해서 코로나19에 걸리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19가 걸리는 분은 백신을 접종한 분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걸리는 것, 그런 것은 이제 기전사항 있을 수 없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같은 형식의 브리핑을 마련한 이유가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접종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접종을 받으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고 또 신속하게 정보를 드려서 그런 어떤 불신이나 어떤 우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의사 결정을 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백신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또 그 안내하는 거를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많은 정보를 쉽게 그리고 투명하게 국민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 불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여러 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질문 또 주셨습니다. 고령 환자부터 접종할 예정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른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전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고령자와 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양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효과의 측면이 될 텐데요. 사실 65세 이상만의 군에 대해서 충분한 숫자가 포함되고 거기에서 예방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생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수집 사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후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하면 그 또한 이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중앙약심의 결과에서 말한 것처럼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효과에 대한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예했는데 이 백신의 남아공 변이에 대한 현재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화항체 능력으로는 거의 중화항체가는 60% 정도 막아내던 걸 거의 20% 정도로 꽤 낮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제가 본 데이터로는 없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발표하는 자료만 보면 중증도나 병원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아직은 남아프리카 변이주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 나라에서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이 된다면 변이주와 상관없이 일단은 백신에 접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답변 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없다라고 그게 확정된 그런 결과가 아니라 65세 이상에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식약처의 최종 그 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접종 계획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서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데이터는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임상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는 것에서는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수준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상 연구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임상 연구마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데이터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에 있어서 이제 유효성,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이제 이런 세부군으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 다른 군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효성에 있어서도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에서 대부분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도 백신 접종의 권고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중증 면역 저하자가 연구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뭐 합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높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되어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백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월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접근성 세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백신들 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고 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혹 저에게 제가 백신 전문가라고 당신은 어떤 백신을 맞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제 순서가 돌아오면 종류와 상관없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어머님이 80대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게 할 거냐? 예, 저는 당연히 어머니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시라고 권유해 드릴 겁니다. 순서가 돌아오면 어떤 백신이든지 상관없이 맞으시라고 권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백신이든지 순서가 돌아오면 접종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시는 데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걸 100%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시고도 한동안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 연휴에 따른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계속 요청드린 것처럼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하는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상시 착용, 그리고 머무르는 시간은 가능하면 짧게, 손 씻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증상이 있으시면 가족 친지는 방문하지 않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 안내와 비상진료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강화된 특별 입국 절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